새벽 3시, 4시에 자꾸 눈이 떠지시나요? 그리고 그 이후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TV를 보거나 집안일을 시작하시나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된다면 여러분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수면 장애와 노화 연구를 해온 수면의학 전문의 박지연입니다. 오늘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새벽 5시 이전에 눈이 떠졌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깊은 수면을 되찾는 방법,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비결, 그리고 수면의 질을 30% 이상 높이는 실천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수면이 짧아지고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여 새벽에 쉽게 깨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벽에 깼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72세 김영호 씨는 15년 넘게 새벽 3시 4시면 눈이 떠져 잠들지 못해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극심한 피로감에 하루 종일 무기력했죠. 그런 김 씨에게 새벽에 깼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를 알려드렸더니 단 2주 만에 수면 패턴이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10년 넘게 약에 의존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좋아질 줄 몰랐어요. 요즘은 아침에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친답니다. 자, 지금부터 새벽에 일찍 깼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에 일찍 깼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잠이 깨면 습관적으로 침대 옆에 둔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뉴스를 확인하거나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SNS를 들여다보곤 하시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수면을 방해하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에 아직 낮이니 깨어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이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다시 잠들기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미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된 상태라 이런 영향이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뉴스나 SNS에서 보는 정보들은 무의식적으로 뇌를 자극하고 각성시켜 다시 잠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이명자 씨는 매일 새벽 3시에 깨서 스마트폰으로 뉴스와 SNS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심심해서 뉴스라도 봐야지 했어요. 근데 한번 보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결국 아침까지 못 자고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했죠. 제가 이 씨에게 스마트폰 대신 취할 수 있는 대안 행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새벽에 깨시면 스마트폰은 절대 만지지 마시고 침대에서 10분간 호흡에 집중하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이 씨는 일주일 만에 놀라운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다시 졸음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깨더라도 다시 잠들 수 있어 아침에 훨씬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스마트폰 대신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잠들기 전 침대 옆에 준비해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밤사이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신체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기 위해 다시 깰 수 있으니 반 컵 정도의 적당량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에 일찍 깼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행동은 시계 확인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에서 깨면 본능적으로 지금 몇 시지? 하고 시계를 확인하십니다. 아, 새벽 3시네? 아직 3시간이나 남았구나. 벌써 4시야? 이제 1시간밖에 못 자는 건가? 이렇게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남은 수면 시간을 계산하고
불안해지고 다시 잠들 수 있을까? 걱정하기 시작하죠. 이런 생각들이 바로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실제로 수면 연구에 따르면 밤중에 시계를 확인하는 습관은 수면 불안을 증가시키고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5세 박정군 씨는 시계 확인 습관 때문에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깨면 무조건 시계부터 봤어요. 3시면 아직 3시밖에 안 됐네. 5시면 이제 얼마 못 자는구나 하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 결국 아침까지 뒤척이기만 했죠. 제가 박 씨에게 조언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침실에서 모든 시계를 치우고 휴대폰도 보이지 않는 곳에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지금이 몇 시든 상관없이 내 몸이 원하는 만큼 쉬자라고 생각하도록 권했습니다. 이 조언을 따른 지 보름 만에 박 씨의 수면 패턴은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시계가 없으니 시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더라고요. 깨더라도 아직 밤이니까 더 쉬자라는 마음으로 누워있으니 신기하게도 다시 잠이 들곤 했어요. 요즘은 아침까지 훨씬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계를 치우기 어렵다면 최소한 시계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두거나 시계 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밤중에는 시간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몇 시인지 모르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새벽에 일찍 깼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행동은 불을 밝게 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잠에서 깨면 화장실에 가기 위해 또는 단순히 습관적으로 방 불이나 복도 불을 환하게 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뇌에 지금은 낮이니 활동할 시간이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빛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빛 자극에 더욱 취약해져 아주 작은 빛에도 쉽게 각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밝은 빛은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와 마찬가지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이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제 환자 중 부산에 사는 70세 정영숙 씨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매번 밝은 불을 켰다가 그 후로는 2시간 이상 잠들지 못하는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 어두우면 넘어질까봐 항상 환하게 켰어요. 그런데 불을 켜고 나면 왠지 더 정신이 또렷해져서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었죠. 제가 정 씨에게 제안한 것은 아주 어두운 밤빛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센서가 있어 발을 디디면 자동으로 켜지는 은은한 계단 조명이나 침대 밑에 설치하는 부드러운 무드등 같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빛의 색깔도 중요한데 붉은색이나 주황색 계열이 따뜻한 빛이 수면을 덜 방해합니다. 정 씨는 침실과 화장실을 잇는 복도에 작은 센서 등을 설치했고 화장실에는 아주 은은한 주황색 무드등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워서 불안했는데 금방 적응이 됐어요. 놀랍게도 화장실 다녀온 후에도 쉽게 잠이 들 수 있게 되었고 아침까지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답니다. 만약 당장 조명을 바꾸기 어렵다면 휴대용 손전등을 침대 옆에 두고 그것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도 너무 밝은 빛은 피하고 가능하면 붉은 빛이 나오는 손전등을 선택하세요. 새벽에 일찍 깼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네 번째 행동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면 어떻게든 다시 잠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침대에서 1시간, 2시간씩 뒤척이며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행동이 불면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면 뒤척일수록 뇌는 점점 더 각성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며 침대 뒤척임과 스트레스의 장소라는 부정적인 연관성을 학습하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76세 김정웅 씨는
20년 넘게 이런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새벽에 한번 깨면 이제 다시 잠들어야 하는데라는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더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침대에서 23시간씩 뒤척이다가 결국 날이 밝아서야 겨우 잠이 들곤 했죠. 그런 김 씨에게 저는 15분 규칙을 알려드렸습니다. 깨어나서 15분 이상 잠들지 못하면 침대에서 일어나 침실 밖에 조용한 곳으로 가세요. 은은한 불 아래서 따뜻한 무카페인 차를 마시거나 편안한 책을 읽으며 다시 졸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침대를 수면과만 연관짓도록 하여 조건반사적으로 침대에 누우면 졸음이 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처음에 이 방법을 의심했지만 한 달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잠들려고 하는데 왜 침대를 떠나라는 거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더군요. 그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면 전보다 훨씬 쉽게 잠이 들었습니다. 15분 규칙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은 밝은 빛은 피하고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는 절대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자극적인 활동은 피하고 독서, 명상, 뜨개질, 퍼즐 등 차분한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새벽에 일찍 깼을 때 실천하면 좋은 5가지 대안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 행동은 폭식호흡입니다. 폭식호흡은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긴장을 풀고 이완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약물 없이도 수면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신 후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복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수원에 사는 67세 이미경 씨는 이 복식 호흡만으로 20년 된 불면증을 극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숨쉬기가 어떻게 잠을 가져다 주나 의심했어요.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10번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더라고요. 요즘은 깨더라도 이 호흡법으로 5분 안에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 대안 행동은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의식적으로 근육에 긴장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법은 전신의 근육을 차례대로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는 방법으로 깊은 이완 상태를 유도합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복부, 가슴, 팔, 어깨, 목, 얼굴 순으로 각 부위를 5초간 긴장시켰다가 10초간 이완시킵니다. 강원도에 사는 78세 박영호 씨는 어깨와 목의 만성 통증으로 새벽에 자주 깨셨는데 이 근육 이완법을 통해 큰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3시만 되면 어깨가 뻐근해서 깼는데 이 방법을 알고 나서는 깨더라도 근육 이완을 하면 통증이 줄어들고 편안하게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약 없이도 통증과 불면증을 함께 관리할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 대안 행동은 따뜻한 차 마시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녹차, 홍차, 커피는 절대 안 됩니다. 카페인은 6시간 이상 체내에 남아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카페인 대사 속도가 느려져 젊었을 때보다 더 오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카모마일, 라벤더, 레몬밤, 발레리안 같은 허브차를 선택하세요. 이런 허브차들은 자연적인 진정 효과가 있어 수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구에 사는 71세 최순영 씨는 매일 밤 레몬밤 차를 침대 옆에 보온병에 준비해 두었다가
새벽에 깨면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고 나면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잠이 오더라고요. 꿀을 조금 넣어 마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이제는 이 차 한 잔이 저희 수면 비결이 되었답니다. 네 번째 대한 행동은 명상과 마음 챙김입니다. 새벽에 깨었을 때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이나 가족에 대한 걱정이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럴 때 간단한 마음 챙김 명상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호흡, 몸의 감각, 침대의 포근함, 이불의 따뜻함과 같은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편안하다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는 69세 정태호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이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하셨습니다. 밤마다 혼자 남겨진 생각에 사로잡혀 잠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챙김을 배우고 나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알게 되었죠. 덕분에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평화를 느끼며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대한 행동은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새벽에 깼을 때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다면 침대 옆에 작은 노트와 펜을 준비해 두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했다. 가족과 통화했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봤다 등 일상의 작은 기쁨에 집중하는 것이죠. 부산에 사는 74세 김영숙 씨는 만성 불안으로 새벽에 자주 깨셨는데 이 감사 일기를 통해 수면 패턴이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하지만 감사할 일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지더군요. 요즘은 감사 일기를 쓰다가 그대로 잠들 때가 많아요. 지금까지 새벽에 일찍 깼을 때 실천하면 좋은 5가지 대한 행동을 알려드렸습니다. 1. 복식 호흡하기. 2. 점진적 근육 이완법 실천하기. 3. 따뜻한 허브차 마시기. 4. 마음 챙김 명상하기. 5. 감사 일기 쓰기. 이 방법들은 약물 없이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이제 노년기 수면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상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 시간의 규칙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더 자기 위해 주말에는 늦게 일어나거나 낮잠을 길게 자는 등 수면 시간을 불규칙하게 변경하십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런 불규칙한 패턴이 오히려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습관은 노년기 수면 개선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대전에 사는 71세 황미영 씨는 주말에는 늦게 일어나고 평일에는 일찍 일어나는 불규칙한 패턴으로 인해 만성 피로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주말에는 조금이라도 더 자야 한다고 생각해서 늦게까지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월요일에 더 피곤하고 밤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제가 황 씨에게 권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이내에 일어나고 밤 10시 이내에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주 후 황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는 게 아깝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니 밤에 더 깊이 잘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전보다 훨씬 개운해졌어요. 특히 월요일 아침에 피로감이 사라진 게 정말 큰 변화예요. 둘째, 취침 전 루틴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특별한 수면 준비 시간으로 정하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활동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반신욕이나 샤워,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편안한 음악 듣기, 가벼운 독서 등이 좋은 예입니다. 특히 TV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천에 사는 73세 이상철 씨는 취침 전 TV로 뉴스를 보는 습관 때문에 밤에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밤 뉴스를 보면 사회 문제나 정치 이야기에 화가 나거나 걱정이 되곤 했어요. 그런 상태로 침대에 누우니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었죠. 제가 이 씨에게 권한 것은 저녁 9시 이후에는 TV를 끄고 대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이 씨는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TV를 보지 않으니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어요.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져서 침대에 누웠을 때 자연스럽게 잠이 오더라고요. 요즘은 10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낮 시간의 활동입니다. 낮에 적절한 신체 활동과 햇빛 노출은 밤 시간의 수면 품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특히 아침이나 오전 중 밝은 햇빛을 쬐는 것은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멜라토닌 생성 주기를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체조 같은 적절한 운동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잠들기 3시간 이내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몸이 각성되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77세 박영수 씨는 거동이 불편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밤에 잠이 안 오니 이상했어요. 낮에는 오히려 졸음이 와서 TV 보다가 계속 깜빡 조는데 밤이 되면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았죠. 제가 박 씨에게 권한 것은 매일 오전 10시에 가족이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 주변을 15분씩 산책하고 오후에는 가능한 한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달 후 박 씨의 가족이 놀라운 변화를 전해왔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달라지셨어요. 낮에는 더 활기차고 밤에는 깊이 주무시게 되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표정이 훨씬 밝아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넷째, 수면 환경 최적화입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일 관련 활동은 가능한 침실 밖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실의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하며 특히 소음과 빛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귀마개나 수면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매트리스의 질도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것보다는 적당한 단단함의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인천에 사는 69세 김영자 씨는 20년 넘게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며 허리 통증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 생각하고 통증을 참았는데 새 매트리스로 바꾸고 나서 허리 통증도 줄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개운합니다. 다섯째, 약물과 음식 주의입니다. 카페인은 반감기가 5시간에서 7시간으로 길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밤중에 깨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알코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저녁 시간에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침 3시간 이내에는 과식이나 수분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야간 화장실 방문 횟수가 줄어들어 수면의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수면 문제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노년기 우울증 등은 수면 장애의 흔한 원인입니다. 만약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3개월 이상 꾸준히 시도했는데도 개선이 없다면 반드시 수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깼을 때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행동과 노년기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일상 습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활기찬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